우리 승민이가 갖고 있는 책하고 지우가 갖고 있는 책이 조금 다릅니다. 승민이가 갖고 있는 아까 그 두꺼운 책이 이른바 완역본. 매우 다른 것 같은데요. 세르반테스의 완역본이고, 그다음에 지우가 갖고 있는 책은 커다랗게 다이제스트판.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왔다 있는데 드디어. 그 2부가 지금 그 돈키호테의 스토리 그 축약본 다이제스트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일부는 그 세르반테스, 이 책의 저자 세르반테스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 그 안내, 소개 뭐 이런 부분들과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그 탄생 배경, 그 당시 시대 배경, 뭐 문학사에서의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승민이가 그 앞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뭐야 스토리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 지우하고 민성이 동의해? 아니면 그냥 원래 이 책대로 그 뭐 시대 배경이라던가 세르반테스 인물 설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야기만, 이야기만? 내용만요. 민성이 또 승민이가 갖고 있는 책이 완역본 책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도 또 책 있어요. 그랬어? 그래서 읽기만 한 거야? 보기도 한 거야? 첫 민성아, 번째 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읽을 시간 없었어? 그럼 갖고 와서 읽으면 되겠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책, 그 지우가 갖고 있는 책, 민성이 갖고 있는 책으로는 우리가 2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승민이가 갖고 있는 책, 근데 승민이가 또 다른 책도 갖고 있다고 그랬지? 네, 얇은 거. 그 미래는 책을 읽었다는 거야? 네, 그 책도 읽고 이 책도 그쪽 읽고. 아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보여준 책 정도가 이 책하고 거의 비슷할 거야. 그 스토리만 보면.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지우 먼저요. 다수결로 민성아. 인해 지효로 결정되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하고 남적이 지면 그래. 제가 먼저 할게요. 지우가 먼저 할 거라고. 지우 1등.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요. 민성이 2등, 그다음. 승민이 3등 하고. 그 사실은 돈키호테라는 책이 어린용이 아니야. 뭐 레미제라블, 장발자 이것도 어린용이 아니야 원래는. 근데 이제 뭐 다이제스트판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도 책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렸을 때 흥미롭게 읽고 또 나중에 커서 또 잘 읽을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완역이 갖는 그런 그 맛이 있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축약시켜 놓음으로써 대충 훑고 넘어가서 그 완역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굳이 왜 어리들에게 그 어른용 성인용을 왜 굳이 어리들에게 일찍 주려고 하느냐, 그 성급함, 조급함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중에 제때에 가서 읽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그 판단은 또 여러분 각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돈키호테가 죽는데 여기에 세상일이란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이다. 죽은 자는 산자의 눈물값으로 재산을 놓고 산자는 좁쌀 같은 눈물로 죽은 자의 재산을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약간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거기에 재산과 상속에 대한 욕심도 엄청 크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유가족들은 이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 죽은 자는 이게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이제 그 재산을 받는 게 이 눈물 값인 것 같고 그러니까 슬퍼하지만 뭔가 약간 돈키호테도 산초한테 막 자기 대신에 키워달라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물거품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죽은 자인 이제 산 자가 한참 슬퍼하는 그 눈물값으로 자기 유산이 가고 산 자는 그 눈물로 죽은 자의 재산이 이제 상속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도 지유랑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뭐 이 책은 이 부분 171쪽은 돈키호테의 말이기도 하지만 세르반테스 이 책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세상에 대한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말 중에도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뭐 이런 그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 일단 죽으면 모두 다 끝나버린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뭐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되게 냉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슬픔의 눈물을 진짜 애도와 슬픔의 눈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책의 저자는 약간 비꼬듯이 산자의 눈물값으로 재산을 내놓는 것이고 뭐 죽은 자의 재산을 얻어내면 그만이다라고 해서 그 약간 위선적인 눈물인 양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추모하고 애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그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의 행태 뭐 이런 것들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인데 여기서 돈키호테를 이제 사람들이 막 가두려고 했잖아요. 미친 이제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이었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돈키호테가 와서 이제 점점 병이 든 게 자유롭게 여행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어서 더 병세가 심해진 걸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 자유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가둬버린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계속 그렇게 밖에서 냅두면 자유롭게 하도록 냅두면 그 다른 사람한테 해도 끼칠 수 있고 손해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좀 더 가까우니까 그래도 가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약간 저 승민이 생각이랑 비슷한 게 일단 이게 얘를 무조건 가두는 게 돈키호테를 무조건 가두는 게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함부로 가두는 건 확실히 억압이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사실 민폐도 지금까지 끼친 것부터 어마어마하고 지금 여기 땅도 다 팔아서 기사책 사고 이랬는데 뭐 물어줄 돈도 거의 없어질 테고 할 테니까 그래도 최선의 방법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돈키호테를 현대의 의학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보면 약간의 뭐 정신착란 뭐 이런 증상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적절한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만약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그 돈키호테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을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라면 뭐 그렇다면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 피해 정도를 얼마로 이렇게 볼 것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마지막에 아까 죽는 그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등장 인물들이
그 돈키호테 유산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라는 식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인물들 그 인물들 개인의 문제인 건가 아니면 세상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만 본 것 가지고 그 세상 전부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경향성 그런 경우가 많은 건지 아니면 특수한 일부의 어떤 그런 사람의 그친 어떤 그런 부분인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세르반테스가 인식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죽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그것들이 이른바 유산을 노린 거짓 약속에 불과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다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그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준 값 아니냐. 후하게 장사를 치러진 어떤 그런 대가로 생각한다면 그들을 탓할 수만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시각이 또 이 책에는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민성이. 저는 일단 여기 이 책을 보다 보면은 돈키호테가 이제 굉장히 여관에서 굉장히 민폐를 많이 끼치는데 자기가 만약 이 여관집 주인이었다면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했을 건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경비병한테 신고부터 해서 피해 보상금을 좀 받아내고 해야 됐을 것 같아요. 승민이는요? 그 시대에 경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없은 경비병을 대신해서 막 돈키호테 현상수배 붙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유는요? 제가 주인이라면 딱 봐도 돈키호테가 정신병자를 보였을 거니까 그냥 경찰 보고 데려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여관 주인이 재발등을 찍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여관 주인이 돈키호테의 그 비위를 좀 맞춰가지고 돈키호테를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 생각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돈키호테를 또 서둘러 보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역시 돈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피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서둘러 보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여관 주인이 상당히 이익에 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사람 보는 눈은 좀 없다. 뭐 그렇지 않나라고 해서 여관 주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근데 제가 여관 주인이라면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연 달랐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손님을 받아서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과 그 다음에 그 손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면 그 손님을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뭐 그런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여기 87조에 보면 산초가 사업 물려받고 총독되고 싶다면서 약간 되게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일을 했는데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단순히 섬을 물려받기 위해서라는 게 이 주인도 거의 정신병 걸린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믿는다는 게 일단 살짝씩 신기하기도 했었고 저는 만약에 이게 되게 옳지 않은 일이니까 만약 제가 산초였으면은 그냥 일 때려치우고 다른 일자리부터 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승민이는요? 질문 한 번만 다시. 여기 87쪽에 그 책이랑 다를 것 같긴 한데 산초가 이제 이 돈키호테가 수도사가 공주를 납치하고 있는 거라면서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이제 얘네를 물리치고 영예를 차지하자 이랬는데 이제 산초는 이 수도사를 쓰러뜨리고 전리품을 생기라고 하니까 옳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돈키호테가 처음에 섬을 물려준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자기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가 산초면은 어땠을 건지. 어, 애초에 옳지 않은 일을 알면서도 한 게 잘못된 거고, 또 신뢰성이 없는 돈키호테의 말을 믿고 한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유는요? 저도 잘못을 알고 있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비슷한 생각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뭐 아까 그 여관 주인의 캐릭터를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산초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어떻게 볼 건가라는 부분에서 산초는 일단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 신분이라던가 재산의 정도가 너무 적어서 자기가 그냥 뭐 일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뭐 지위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큰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돈키호테의 말이 산초에게는 그 한 줄기 희망, 자기 자리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탈출구, 그때 현명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돈키호테를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고 여겨지지만 산초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판단을 보면 오히려 돈키호테의 말을 믿고 돈키호테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섬을 물려받기 위해서 준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아까 지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산초가 되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많은 회사원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받아야 되니까 때로는 그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부당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 없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내가 먹고 살려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걸 봤을 때 제2의 산초, 제3의 산초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산초가 잘못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결국 산초의 잘못은 뭐 이것도 좀 결론이 좀 이상한데 그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들 그런 부분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 신분제 하에서 그 신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그 욕심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좀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인데 의문이 뭐 듭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잘못된 신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등장인물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선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인물의 입장에서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두가 또 그 인물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승민이. 여기서 그 돈키호테가 이발사 노떼아 갖고 투구라고 하고 막 뺏어가고 이러는데 자신이 이발사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발사였으면 그냥 노떼아 보고 투구라고 하는 것도 그거 보고 살짝 미친놈 같은데 투구 그때는 얼마 했을지 대야 얼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 샀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도 그때 대야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어차피 정신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무시한 다음에 따로 하나 사버리는 게 나아 보여요. 네, 다음으로 지우 말해주세요. 저도 민성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해주세요. 네.
요 이제 이발사의 어떤 그런 입장을 또 우리가 그 이발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역시 이 동교태하고 이발사하고 같은 레벨, 같은 계급이면 그러면 사실은 한판 되게 붙거나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교태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몰락한 양반 정도 되는, 뭐 몰락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좀 뭐 아주 잘 나가는 양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반의 어떤 그런 가문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분이고, 이발사는 뭐 중인이나 아니면 일반 평민 정도에 되는 어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돈키호테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또 그 신분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당하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항의하거나 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입장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당하고만 있을 수는 또 없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 두 가지 어떤 그런 모순된 상황들이 이렇게 어떤 것들이 더 반영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뭐 제가 이발사였다라면 그냥 뭐 그렇게 신분적으로 이렇게 덤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또 뭐 물론 뭐 이렇게 미친 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해, 재수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한판 붙어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럼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 책에 보면 원래는 귀족이고 뭐 식도락가이고, 식도락가가 뭐야? 식도락가 라는 말 혹시 알아? 식도락가. What is that? 식도락가 아, 식도락까지는 들어본 것 같은데. 식도락가는 먹는 게 취미인 사람, 좋은 거 이렇게 음식 맛보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식도락가, 뭐 많이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지? 그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맛집 찾아다녀서 좋은 음식 이렇게 먹는 것들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식도락가라고 합니다. 또 사냥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돈키호테가. 근데 갑자기 이 돈키호테가 기사로 나서는 까닭은 뭐야? 기사로 나선 까닭에 대해서 이 책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돈키호테가 기사로 나서게 된 까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그 배경을. 기사도 기사 책에 너무 소설을 빠져서. 읽다가. 승민이 뭐라고? 기사 소설 그런데 너무 빠져서. 기사도 이야기에 너무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벌써 몇 년 됐는데 미스터 선샤인인가 이런 그 드라마가 유행이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말투를 뭐 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른바 매스미디어, 대중매체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골프 선수 박세리가 뭐 이렇게 뭐 되게 그 예전에 크게 그 무슨 우리 IMF 외환위기에 힘들었을 당시에 골프 선수 박세리가 성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른바 박세리 키즈라고 해가지고 박세리를 본받아서 골프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거야. 또는 뭐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스케이트를 잘했어. 그래서 김연아 키즈. 그때는 또 피겨스케이트를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야? 인기가 있었던 거야. 또 피아노 그 부분에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아주 유명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조성진 그 열풍이 또 불어갖고 뭐 피아노를 또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런 롤 모델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런 그 음악가 그 가수가 있어서 그 서태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음악가의 꿈을 꿨고, 요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BTS를 보면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 BTS 제2의 BTS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아이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 것처럼 쌤은 지금 그중 주로 한 이제 명이 DGU. 스타들을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래서 영화 옛날에 쌤 어렸을 때는 중국 홍콩 영화 유행해갖고 그 이소룡인가 뭐 성룡인가 뭐 이런 사람들
에휴 뭐 이러면서 유성범? 맨날 그 무술하는 그런 거 뭐 그 흉내 내고 뭐 그랬던 어떤 그런 점들인 것처럼, 그래서 책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을 바꾼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에서 책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책이 내 인생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경우가 좀 있었다. 아니다. 난 여태까지 책 읽고 내 인생이 좀 바뀌었다거나 변화했다거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다. 라는. 그래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민성이? 그 책은 아닌데 음, 웹툰이 하나 있어요. 음, 근데 그 웹툰이 이제 힐링물인데 약간 되게 뒤틀어서 벼랑 끝까지 물린 그런 사람들을 되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약간 그거 보고 이제 장래희망이 바뀌었어요, 한번 올해. 그래. 오히려 웹툰이 영향력이 더 컸다, 민성이는. 승민이는 어때? 저는 음, 저 좀만 생각을 더 해볼게요. 지우는? 저는 예전에 해리포터 책 읽고 꿈이 마법사였거든요. 호그와트 음, 가는 거. 헐. 근데 요즘 같은 책에서는 한 번 어떤 구절을 읽었을 때 와, 참 감동적이다. 그 정도 있지만 그 이후까지는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해리포터 그 시리즈가 한참 유행이었을 그 부분들에 정말로 그 마법학교를 꿈꾸는 그런 아이들이 또 뭐 이렇게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쌤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만화책을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그 쌤이 농담삼아 하는 얘기들 중에 뭐 진심이기도 한데, 박봉성 그 화백의 그 만화를 보면서 내가 인생을 배웠다라고 할 만큼 그 박봉성 만화에 아주 크게 또 이렇게 뭐야 심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또는 하늘길 이런 책을 쓴 이문열 작가가 쓴 책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상당히 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쌤이 종교를 아예 바꾸려고 했던 그런 정도로 그 쌤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들이고, 또 그 엘빈 토플러라고 제3의 물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미래 서적을 쓴 어떤 그런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읽고 쌤이 진로가 좀 이렇게 바뀌게 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쌤은 개인적으로는 책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 된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뭐 그게 뭐 책을 읽었다고 꼭 인생을 바뀌는, 책마다 모든 인생을 바꾼다는 건 아니고 뭐 그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찾던 거여서 그 책을 계기로 해서 바뀌는 건지, 정말 책에서 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한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지. 근데 이제 책으로 한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은 사람이 수십만 있는 게 아니거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이 뭐하진 않았다는 거야. 바뀌진 않았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뀐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 동시라는 한자성 가지고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뭐야, 알에서 병아리가 뭐 할 때 깨어 나올 때 그 바깥과 안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그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럴 때 이제 그 깨어진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또는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만 있다고 해서, 다이너마이트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 또 불을 붙였다고 해서 어떤 심지에다 그냥 불을 붙였다고 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 심지만 있으면, 불을 붙이면 심지만 타고 뭐 한다는 거야? 끝난다는 거야. 또 심지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불이 없으면 그 다이너마이트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 심지에다 뭘 하면, 불을 붙이면 그제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그 잘 맞아 떨어질 때 그건 또 인생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승민이가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이 책에는 76, 78쪽에 양치기 네. 소년을 학대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기억나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세르반테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세르반테스의 그 행동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줄까? 자,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읽어주겠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한 소년이 나무에 꽁꽁 묶여 있었다. 소년은 농부에게 채찍을 맞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두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이 무례한 놈아, 멈춰라. 솜털보다 약한 어린애를 짐승 취급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어서 창을 들고 말에 올라라. 내 놈이 얼마나 비겁한 기사인지 본때를 보여주마. 농부는 날렵한 자세로 창을 들고 있는 돈키호테를 보자마자 지레 겁을 먹었다. 존경하는 됐어. 기사님, 이 녀석이 얼마나 멍청한지 아세요? 양치는 일을 맡겼더니 글쎄 양을 하루에 한 마리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오히려 내가 품삯을 안 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니까요. 이 촌놈아, 네 앞에서 거짓말이냐? 당장 저 아이를 풀어주고 품삯도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창으로 요조를 내겠다. 농부는 더 이상 변명을 해봤자 먹혀들지 않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소년을 풀어주었다. 날이 지금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요.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밀린 품삯을 주면 안 될까요? 몸에 향수도 발라주고요. 향수는 필요 없다. 보증은 내가 쓸 테니 약속을 지켜라. 기사끼리 약속은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그러자 소년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정했다. 안 돼요. 우리 주인은 기사가 아니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를 데리고 가서 또 채찍을 휘두를 거라고요. 괜찮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믿어도 돼. 하지만 이자가 기사의 명예를 거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주마. 쥐새끼처럼 숨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나는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 라만차의 돈키호테니까. 돈키호테는 자신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스스로 기사라고 떠들던 자가 멀어지자 농부는 소년을 다시 나무에 꽁꽁 묶었다. 그리고 매질을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용기 백배하여 휘파람을 불었다. 요 스토리거든. 요 스토리를 네, 통해서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세르반테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왜 이런 부분을 썼는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일화를 통해서 세르반테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민성이? 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지우?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 갖고 약간 제가 여기에 있는 의미를 제 해석으로 해보면은 아이를 밧줄로 묶어놓은 게 그 아이를 너무 가둬놓고 그냥 우리 어른들 틀에 가둬놓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민이? 뭐랄까,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만 법을 지키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 또 없어지면 법도 안 지켜서 그냥 뭐랄까, 아무튼 그런. 민성이? 그것도 있고 약간 강약약강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뭐라고? 강약약강이 어린애는 되게 약하고 그러니까 되게 막 학대하고 이러지만 강자에게 정작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그거 음. 정작 강해 보이는 돈키호테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굽신굽신거리면서 우리는 자,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마지막 구절. 돈키호테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용기 백배하여 휘파람을 불었다. 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좀 주목을 했거든. 네. 그 구절을 통해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야? 무책임. 민성이. 살짝 되게 자기가 일을 더 벌려놓은 다음에 제대로 끝내지 않고 가버리는 무책임하고 그런. 그렇지. 그래서 돈키호테는 계속 여기서 기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 나만차의 돈키호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아니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 뭐 기사, 자기가 기사도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양치기 소년은 더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동교태의 그 어리석음 이런 걸 우리가 풍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승민이가 안 본 이 책의 일부에 보면 왜 세르반테스는 하필 기사의 이야기를 썼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기사의 이야기를 쓴 그 작가의 의도가 해설로 나와 있거든. 지훈아, 민석이 혹시 기억이 나니? 네. 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기사의 이야기를 썼다고 했어, 이 책에서? 잠깐만요. 이때 기사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 기사 이야기나 기사 모방한 그런 소설들이 세상에 되게 판치는 거에 대해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제 이 기사들의 허구성을 제대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약간 건달 같은 이런 돈키호테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돈키호테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사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있었어 혹시? 기사도 뭐 기사에 관해서 갖는 그 이미지나 뭐 그런 게 있었어 혹시? 없었어? 네. 뭐 아도왕과 온타기 기사 뭐 이런 거 몰라 혹시? 아싸움과 원탁의 기사 알긴 알아요. 알아? 읽어본 적은 없어요. 뭐 그래서 뭐 기사들이 정의의 칼을 받아라. 뭐 정의의 칼로 너를 심판하라. 아니면 뭐 야, 너가 기사도를 발휘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판타지. 지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사도를 발휘한다 이런 건 어떤 이미지야? 되게 용감하고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렇지. 정의로운. 용감하고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고 약자를 지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사도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그런 기사도가 다 뻥이라는 거야. 뻥. 허구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야. 세르반테스가 생각한 기사는 단지 그 돈 받고 봉건 영주를 뭐하기 위한 지키는 그냥 하급 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총이랑 너무 이렇게 영지만 지키기 위해 멋있게 하는 포장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멋있게 포장된 어떤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뻥이라고 그 실체를 폭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돈키호테라는 어떤 그런 인물을 기사로 이렇게 함으로써 저 기사들 저 하는 짓 봐라 저거 라는 식으로 그 기사들에 더 씌워진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암 박지원이 쓴 양반전 혹시 알아? 네. 양반전. 박지원이 쓴 양반전. 승민이, 지우 몰라? 몰라요. 들어는 연암 들어봤는데 어. 양반전은 안 들어봤어. 민석이는 양반전을 어떻게 알아? 어느 정도 알아? 잠깐만요. 일단 제가 아는 거 맞는지 잠깐만 검색 좀. 자, 검색. 선생님이 지금 양반전 얘기를 왜 하냐면 연암 박지원이 양반전을 쓴 어떤 그런 까닭들도 그 당시 어떤 그런 양반들의 어떤 그런 문화를 풍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거든. 또 사무라이 알아? 사무라이? 사무라이. 일본. 일본 사무라이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사무라이 정신이라던가 양반이라던가 아니면 조금만 여기 말했던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그 영국 신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신사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품위 있고 공정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그 이미지대로 정의를 수호하고 그 의리를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조작된 허구였던 그런 이미지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면을 벗겨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풍자하는 어떤 그런 작품이 있는데 바로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돈키호테의 어떤 그런 기사에 어처구니 없음을 폭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또는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그 승민이가 특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됐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라는 것들, 그 어른들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 돈키호테가 기사로서 이렇게 아주 이상한 허튼 짓을 하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비웃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른바 저거 돈키호테 같다. 저 돈키호테 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상황 판단 못하고 무조건 덤벼드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저 돈키호테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사건들로 뭐가 있을까? 이 이야기 스토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돈키호테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얘기 든다면 지금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 외에 뭐가 있을까? 승민이. 그 풍차 보고 거인이라고 해갖고 달려드는 거. 그렇지. 돈키호테 하면 가장 유명한 얘기가 바로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돈키호테 어떤 그런 모습이 사실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인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스페인에 가면 그 돈키호테의 풍차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여행 코스 중에 돈키호테의 풍차를 이렇게 보러 가는 그런 코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역시 이제 기사를 풍자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기억나는 거 여러분 봤을 때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 돈키호테 행동으로 보여진 에피소드는 또 뭐가 있을까? 그 장례 어디 그렇지. 행렬. 뭔지 뭔지. 장례식 행렬을 뭐 이렇게 덮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 중에 하나고 지우는 뭐 얘기하려고 했어? 막 여관 같은 데 가서 행패 부리고 온. 그렇지. 여왕 같은 데서 뭐 행패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떤 뭐 공주님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하러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또 누군가 얘기했던 이발사의 노떼아를 툭으로 생각하고 뺏어놨던 그런 일들. 그런 장면들만 보면은 아주 이렇게 돈키호테가 아주 좀 이렇게 이상한 그러한 그 미치광이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산산이 부숴놓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돈키호테의 입을 빌려서 세르반테스가 그 사회에 따끔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 예를 들면 선생님 책으로는 97쪽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 국왕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쓴단 말이냐?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것이죠. 국왕은 곧 법이니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내가 저 가련한 자들을 폭력에서 해방시켜줘야겠다. 저들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나 마찬가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리 불행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국왕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요건 이렇게 돈키호테가 얘기할 때는 또 아주 또 뭐한 거야. 멀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돌격하는 그 사람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일방적으로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거야. 미치광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어떤 데는 상당히 또 뭐하는 소리? 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향한 어떤 건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쌤이 말했던 것들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세르반테스가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얘기해볼까? 기억나는 게 있으면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읽어줘 볼까? 자기가 그 보면서 읽었을 때 이건 되게 올바른 소리다 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지점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여기
나는 12년 동안 내 사랑을 먼발치해서 단 4번밖에 얻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가 내 사랑을 꽁꽁 가두어 길렀기 때문이지. 잘 못 들었어, 민서야.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는 12년 동안 내 사랑을 먼발치해서 단 4번밖에 보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가 내 사랑을 꽁꽁 가두어서 길렀기 때문이지. 그게 왜?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음, 약간 저희 조선시대 때처럼 음. 함부로 못 나가게 하고 그냥 가둬서 기른다. 아, 그게 누가 한 말인데?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한 말인데, 돈키호테가 그랬다는 게, 돈키호테가 선생님 지금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누굴 못 봤다는 거야, 지금 도대체? 지금 그 줄네시아 얘기하고 있는데. 아, 여자, 여인? 예.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민성이는 해석이 됐다고? 예. 그래, 어느 그래. 정도. 자, 또, 자, 선생님, 그 민성이나 지우가 갖고 있는 저 백쪽, 승리가 갖고 있는 책에서 한번 찾아서 얘기해 주면 되고, 네. 민성이나 지우는 혹시 못 찾았으면 백쪽을 한번 찾아보고, 310인가? 형을 받기 전에 20덕컷만 뇌물로 주었으면 훌륭한 신세는 면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횡행했던 어떤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 똑같이 자유를 주셨소. 그런데 여러분이 노예가 되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고. 그렇지. 그 부분들.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 똑같은 자유를 주셨소라는 어떤 그러한 사상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앞서가는 어떤 그러한 사상들로 볼 수가 있는 거지. 133쪽에. 그리고 민성이. 이 백쪽에 또 음. 고문에 못 이겨서 자기 잘못을 불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문이 이렇게 행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3쪽에는 자, 이런 부분 나와. 산초야. 먹을 것도 밝히고 금화도 밝히면 못 쓴다. 그것은 머저리들이나 좋아하는 독약이다라고 해서 이른바 식탐 그리고 돈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또 누구의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또 대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9쪽. 자녀의 교육관에 대한 어떤 그런 세르반테스의 생각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거든. 그 아이들이 잘못되고 못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 역할에 달려있는 것이요. 그러나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은 옳지 않소이다.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 어떤 그런 돈키호테가 보여줬던 행동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6조. 네 신분이 본디 미천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쌍한 자들이 성을 찾아오더라도 내쫓지 마라. 내 신분이 본디 미천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쌍한 자들이 성을 찾아오더라도 내쫓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어떤 그런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그 주의를 주면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돈키호테의 어떤 그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또 그러한 대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9쪽에
이건 우리가 좀 나중에 하자. 산초가 내린 어떤 그런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산초가 이제 여기 그 성에 가 총독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연안 박지원의 그 양반전 얘기가 양반이 아니었던 사람이 돈 주고 양반을 사.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되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너무나 뭐한 거야? 힘든 거야. 양반으로서 지켜야 되었던 그런 법도나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골병든 산초의 총독 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그 양반전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54쪽에 쪽에 찾아보면 사람은 각자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니 잃을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사람은 각자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산 송장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콩죽을 배불리 먹는 게 낫다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건 산초의 말인데 그 산초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7쪽. 지우모. 여기에 각자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이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모순되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것과 평등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걸 모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평등이 저기가 아니야. 뭐지? 똑같은 지위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신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평등이라고 하는 거지. 그 평등이라는 것들이 무조건 다 똑같은 균일에 쓴다는 것들은 아니라고 한다면 좀 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지우가 제기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분수에 맞게 살라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결정론, 계급론을 옹호하는 거야. 넌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뭐 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이제 그 한계를 가든다라면 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지우가 말한 대로 비판할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민이 얘기해. 뭐 얘기하려고 했어?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응? 네, 아닌데요. 아니야? 자, 167쪽. 167쪽에 보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지. 의사. 어떻게 읽어봐. 진짜 의사들은 사람을 죽이고서도 큰 소리 치면 돈을 받잖아요. 네. 그렇지. 진짜 의사들은 생사람을 죽이고도 큰 소리 치며 돈을 받잖아요라고 해서 그 당시 그 의료계에 대한 어떤 그 세르반테스의 상당히 그 비판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았었는데, 이처럼 그 돈키호테라는 어떤 그런 인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입체적 이런 어떤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전까지는 대부분 이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설 속의 어떤 그런 인물들을 바로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로 창조해낸 거야. 즉 그 안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함께 섞여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냥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아니하고 여러 어떤 그런 성향과 성격들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입체적인 인물로 이 돈키호테가 또 이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세르반테스의 이 소설들이 출간될 당시에는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로 그리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품들이 또 평가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돈키호테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유명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또 기죽어 가지고 그냥 유명한 거니까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때로 보면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자기에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유명한 거에 걸맞게 자기에게도 참 좋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유명한 맛집에 갔을 때 역시 맛집다워. 이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먹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뭐야? 뭐 맛집이라더니 도대체 여기가 왜 맛집인지 뭐해? 알 수가 없다. 이거 완전히 이거 그 사람들이 괜히 그 뭐야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그냥 와보는 거에 불과하다. 여기를 굳이 와볼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키호테를 읽었을 때 뭐 솔직한 속내, 솔직한 평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승민이는 돈키호테에 대해서 제가 그 살짝 그런 뭐랄까 그 영화 볼 때 주인공이 바보짓 같은 거 하면 음, 내가 막 부끄럽고 그런 살짝 음, 느낌 받는 거가 있는데 음, 이것도 읽으면서 돈키호테가 바보짓 하면 내가 괜히 또 부끄럽고 내가 괜히 또 체면이 안 서는 것 같고 그래갖고 음. 아무튼 그런데 또 그래도 재밌는 부분도 있고 좀 음. 볼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승민이는 이런 류의 책을 즐기는 편이 아니면 별로 이렇게 아까 부끄러운 나의 몫이라서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야? 음, 저는 소설 중에서 살짝 뭐랄까 옛날 배경을 두고 있는 소설 좋아하진 않고 저는 SF 쪽 소설 좋아해서 이건 좀 음, 그래, 그래. 뭐 개그 프로그램 중에 또 보면은 바보들이 나와가지고 그 뭐 슬랩스틱이라고 그러나 자꾸 막 넘어지고 뭐 어디 꽝 부딪히고 그런 걸 보고 지우는 벌써 이렇게 웃음 짓잖아. 지우는 그런 거 좋아하는 거지. 그치 지우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또 이렇게 딱 질색하는 사람도 있거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저거 아주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의 성향 따라서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성이는 어떻게 봤어, 돈키호테? 음. 사실 저도 승민이처럼 원래는 되게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이 막 되게 이상한 짓 하고 하면은 다 제가 부끄러운데 신기하게 돈키호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음, 돈키호테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읽은 건 되게 너무 축약이 라 막 훔쳐보고 달려들었다 막 이런 내용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읽어서 더 좋았고 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돈키호테가 이렇게 바보짓 하는 것도 재밌었고 나름대로 돈키호테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전 여기 돈키호테님이 돌아가실 때 조금 약간 정이 들었는지 읽으면서 조금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우리 승미 갖고 있는 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짜잔. 더 짜잔, 완역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서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짜잔, 아, 짜잔. 비룡. 그렇지. 그래서 별똥별.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스페인의 어떤 그 당시 상황, 시대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우나 민성이 갖고 있는 이 책이 뭐 갖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쌤은 보통 그 순서가 바뀌거든. 2부가 1부로 오고 보통 1부가 2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처음에 그 앞에서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갖고 아마 지우나 민성이가 거기 있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뒷부분 읽거나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앞부분에 그 작품에 대해서 충분한 해설을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그 오히려 그 작품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또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힘과 속력이 뭐야라는 과학 물리 분야의 어떤 그런 책인데 옛날 이야기 뭐 비슷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학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이미 또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에는 힘과 속력이 뭐야라는 F는 책으로 보도록 MA 하겠습니다. 승민이 뭐? 아니에요. 자, 수고했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코로나 안 안녕히 걸리시고 잘 계세요. 지내세요. 아유 고마워. 그래. 안녕히 가세요. 안녕.